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고사성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사성어는 이제 곡돌사신이라는 건데, 이 고사를 하기 전에 며칠 전이 2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뭐 초콜릿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연들이 많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2월 14일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 보면은 저희 어릴 때도 중국의 지명이나 중국 사람을 갖다 전부 다 한자로 그대로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북경, 상해, 모택동, 뭐 등소평 불렀는데, 유독 한 군데 지명만은 그 당시에도 중국 발음 그대로 부른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한자로는 합이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얼빈이라는 곳인데, 그 동북 쪽에 제일 큰 도시죠. 지금 가도 비행기 타고 가면 2시간 거리인데, 그 먼 나라에 100년 전에 가서 조선 총독을 암살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안중근 의사신데,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 유독 하얼빈이라는 이름은 중국 발음 그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불러보고 있는데, 1909년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서 아침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안중근 의사가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받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인 변호사, 이름이 뭐 미즈노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 수첩을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에 한시 한 구절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 한시 구절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해볼 곡돌사신이라는 고사입니다. 곡돌사신을 이 교재를 보시면 곡자가 음악할 때 곡자예요. 근데 음악할 때 곡자 말고 다른 뜻으로 있는 게 구부릴 곡자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뭐 꾸불꾸불 꺾여진 거, 그래서 구곡 간장을 태우다 뭐 이럴 때 쓰는 곡자고, 돌자는 뭐 보통은 갑자기 돌자로 많이 씁니다. 갑자기 뭐 돌발적이다, 뭐 돌연사한다 이럴 때 쓰는 돌자인데, 굴뚝돌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굴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곡돌 그러면 굴뚝을 구부리고, 사자는 이사간다, 옮길 사자고, 신은 섬나무 신자라고 그래서 땔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굴뚝을 구부리고 아니면 땔감을 옮겨라 이런 말인데, 이 고사의 유래를 보면은 옛날에 중국에 이제 한 커다란 저택이 있었는데, 나그네가 이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집 옆에 있는 굴뚝이 똑바로 곧장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굴뚝이 똑바로 돼 있으면 불씨가 바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굴뚝 밑에 바로 땔감이 쌓여 있길래 집주인을 찾아가서, 지금 이 굴뚝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불이 날지도 모르니 굴뚝을 구부리던가 땔감을 옮겨야 불이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여태까지 불난 적이 없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그 집에 드디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니까, 큰 집에 불이 나서 주인은 그 집에 갇혀서 타죽게 생겼는데, 놀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물을 들고 와서 그 불을 껐어요. 그래서 다 끄고 나니까 주인이 고마워서 불 끌 때 참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불을 끄다 보니까 머리도 꼬실리고 얼굴에 끄름도 묻고 막 허겁지겁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가장 크게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지나가던 나그네 아니냐. 당신이 나그네 말만 들었어도 불에 탈 일도 없고 이렇게 뭐 위험에 처할 일도 없지 않았냐. 이게 바로 곡돌사신이라는 건데,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오른쪽에 안에 보시면 그림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신문 기사인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일본인 변호사 수첩에 쓴 그 원본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면 이게 곡돌사신 무은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도난액 위상객, 위초 비위조, 위일 비위한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등방문을 죽인 거는 한국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고 일본 너희들을 위해서 죽인 것이다. 굴뚝을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집이 타듯이 지금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는데, 이등방문 너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이라는 굴뚝이 불에 타지 않고, 만약에 한국이라는 굴뚝이 불에 타면 그 불이
결국 번져서 일본도 탈 것이고 동양이라는 나라 집 전체가 타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게 바로 안중근 의장의 동양 평화론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라는 게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조짐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놓고 일부에서 뭐 이상한 역사는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논리를 들이면서 국론이 분열되는데 어떤 그런 국가뿐 아니라 조직이나 하다못해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낙엽이 하나 떨어짐으로 해서 가을이 오는 거를 알리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낙엽이 왕창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잔에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어떤 일에는 항상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옛날에도 안 그랬으니까 그냥 두면 되겠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터지고 말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처음에는 다 뜻이 좋아서 다 유지가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독선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또 뭐 나태라든가 또는 뭐 거기서 생기는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데 그런 조짐은 어디 가도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조짐이 보였을 때 굴뚝을 얼른 구부리거나 땔감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일을 결국 망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곡돌사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유비무환이고 또 거한 사위라고 그랬습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위험이 닥칠 거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고 그러면 항상 지나간 역사를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과연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뭐 그런 옛날 역사를 찾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힘으로서 이런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알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뭐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고작 3명에서 4명이고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뭐 지난 정권의 어떤 뭐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겠지만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된다는 게 저희의 평소 지론인데 어쨌든 곡돌사신이라는 고사는 글씨는 별로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사연이 있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본인 변호사 수첩에 썼던 한시에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또 몇 가지를 느끼는 게 당시에 지식인이라는 게 참으로 유식했구나 하는 한시 한 편을 줄줄이 쓸 정도로 근데 이런 많은 내용을 말로서 풀어쓰기는 참 어려운데 한자는 글자 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3월이 오지 않습니까? 3.1절 100주년도 되는데 그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신 요 앞에 몇 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쯤은 이제 보시면 바로 외워서 딴 데 가서 써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어도 되겠죠? 임 선생님 믿습니다. 예, 오늘의 고사성어는 곡돌사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